자, 일단 분사입니다. 분사.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타이틀 자체가 벌써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말로 지금 쓰여졌는데요. 지금 일단 분사라는 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동사적인 속성에서 이 분사라는 말이 동사적인 속성에다가 형용사적인 속성까지 플러스된 것을 보통 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준동사의 세 놈들 중에 두 놈이 있었죠.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이제 분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저번에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했던 거 있었죠. 투부정사는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다 한다 그랬고, 동명사도 역시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조금 품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사적 역할만 제일 많이 정해졌다고 얘기했었죠. 자, 분사는 동사적 속성에다가 형용사적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일단 뭐뭐 하다가 기본적인 역할인데, 형용사적인 속성이 들어가니까 받침 니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은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게 된 이런 뜻으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형용사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하죠. 명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역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설명의 핵심인데,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명사를 앞에서만 꾸미는 게 아니고 명사 앞뒤 둘 다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앞에서 꾸며줄 때는 대부분 한 단어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뒤에서 꾸며줄 때는 동사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딸린 어구들이 포함이 됩니다. 딸린 어구들이 포함.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동사적 속성에다가 동사적 속성인 it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근데 it를 방금 얘기했던 분사로 바꿔버리게 되면 eating인데 뭘 먹는다는 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죠. 짬뽕 이런 식으로 딸린 어구들이 저 분사에서 뒤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딸린 어구들이 주로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가 명사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순한 어떤 형용사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사 단어도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치사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동사가 저런 분사 형태로 바뀌었을 때도 동사적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딸린 어구들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딸린 어구가 반드시 들어가. 그럴 때는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고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예문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단순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고 있어요. 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자고 있는 아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똑같이 아기는 아기인데 뒤에다가 슬리핑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자고 있는 아기인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딸린 어구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다가 in the room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딸려서 들어가는, sleep 뒤에 딸려 들어가는 어구입니다. 아까 네 번째 전치사 명사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 방에서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분사가 누굽니까? sleep이란 동사에다가 ing를 넣은 임마가 바로 분사라는 거야. 임마가 분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사 베이비를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줄 때는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길게 얘기할 때는 뒤에 어떤 표현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the written book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그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the book이라는 단어에다가 written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by John이란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존에 의해 쓰여진 그 책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존에 의해 쓰여진 그 책. 그러면 얘가 write라는 단어에서 과거 분사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딸린 어구는 임마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was라는 비동사가 딱 들어가게 되면 문장이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가 돼버리는 거지. 존에 의해 쓰여졌다가 돼버린 거야. 근데 비동사가 빠지면 쓰여진이 되는 거야. 요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명사적 그 명사를 앞뒤로 꾸며주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한번 보세요. 명사를 꾸며준다. 분사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명사 앞에, 구를 이루어 꾸며주는 경우에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구락하는 말은 딸린 어구 들어가는 것들 싹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뒤에다가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어 역할인데, 자, 보어 역할은 두 가지를 네 가지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조금 길게 설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나중에 복습한 셈 치고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훈이가 자고 있어요. 자, 도훈이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주어가 되고 얘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가 됩니다. 왜? 거꾸로 말해도 되거든요. 자고 있는 게 도훈이니까. 맞죠? 요거는 지금 주격 보호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우는 근우 하지 말자. 근우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자, 그 자동차는 수리되어졌습니다. 라는 말. 누구에 의해서란 말은 지금 안 집어넣을게요. 그 자동차는 수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 역시도 수리된 게 누구예요? 그 자동차기 때문에 역시 주어랑 주격 보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문장을 O형식 문장으로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장을 해보면 앞에 주어 동사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근우가 봤습니다. 도훈이가 자고 있는 것을. 지각동사 기억나지? 오형식 문장에. 자, 이럴 경우는 뭐가 돼요? 근우가 주어가 되고 so가 동사가 되고 보는 대상이 도훈이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강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보어였던 이 슬리핑, 주격 보어였던 임마 슬리핑도 어떻게 돼요? 목적격 보어로 강등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역시 ing 쓰는 건 똑같다 이런 얘기야. 지금 뭐의 차이냐 하면요. 원래 주어였던 이 문장 구조에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넘어갔더니 야가 신분이 바뀌더라 이런 이야기지. 되겠죠?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얘는 인영이가 시켰어요. 그 자동차가 수리되도록. 그럼 누구에게 시켰겠냐? 그 정비사에게 시켰겠지. 그럼 정비사에 의해서 수리가 되도록 인영이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야. 만들다가 뭐 물건 만든다 아니다. 시키다 그거다. 뭐뭐 하게 하다 그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영이가 주어가 되고 메이드가 동사가 되면 아까 말했던 그 자동차가 뭐가 돼요? 목적으로 강등이 돼버리죠. 물론 대문자 역시 소문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지워집니다. 여기도 비동사가 지워집니다. 더 이상 비동사는 의미 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주격 보호였던 놈이 목적격 보호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인영이는 그 자동차가 수리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거라고 일단 착각은 할게요. 근데 이걸 결국 문제를 풀어봐야 돼. 결국은.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얘는 하고 있는, 얘는 뭐뭐 되니야. 무조건.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격 보호 또는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분사의 쓰임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동사의 활용에 쓰여가지고 현재 분사는 진행형을, 과거 분사는 완료형과 수동태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지금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보세요. 능동이나 진행이에요. 능동이나 진행. 주어가 직접 뭐를 하는 거야. 아까 도훈이는 자고 있다. 자고 있는 주체가 도훈이었잖아. 맞죠? 도훈이 지가 직접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 분사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뭐뭐 해질, 뭐뭐 당한, 뭐뭐 되어 있는, 뭐뭐 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반대가 뭐냐면 능동, 수동이 서로 반대 개념. 그리고 진행은 항상 반대가 뭐야? 완료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동과 완료를 딱 보면 떠올라야 되는 문법 용어가 뭡니까? 현재 완료와 수동태죠. 현재 완료와 수동태. 그래서 과거 분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말 그대로 문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완료형이나 수동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 분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3과의 핵심 문법이 수동태입니다. 핵심 문법이 수동태면 결국 너희는 뭐를 다 알아야 되냐면 과거 분사 단어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3단변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제 아무리 수동태 문법적으로 쓰는 걸 다 알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과거 분사 철자 똑바로 못 쓰면 다 틀립니다. 근데 7과에 넘어가는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교과서에. 거기에서도 역시 현재 완료 have, pp, have 과거 분사 써줘야 되는데 have는 알겠는데 과거 분사 제대로 못 쓰면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3단 변화는 잘 하셔야 되죠. 옛날 같았으면 3단 변화 미친듯이 시험을 쳤어야 되는 건데 타이밍을 놓친 관계로 일단 3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해놔야 돼요. 과거 분사는요. 앞으로 계속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선생님 영어 공부하는데 맨날 첫날 중요하다 해놓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안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안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험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긴 꼬라지가 ing랑 똑같습니다. 동명사 ing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로 쓰는 경우라면은 동사의 ed 형태는 규칙형인데 불규칙 과거 분사가 훨씬 더 많죠. 불규칙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 그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줘야 되겠지.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를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하는 타이틀도 좀 있기는 한데 요거는 내가 프린트를 나중에 한번 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뭐뭐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의미로 능동을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 뭐뭐한 감정을 느끼는 의미로 수동을 나타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게 밑에 플러스를 잠깐만 좀 볼게요. 감정을 느끼게 하면은 현재 분사고 감정을 느끼면은 과거 분사라고 얘기해. 근데 감정을 느끼게 하면은 모르겠지만 감정을 느끼는 거는 주로 누가 느낍니까? 사람이 느낍니까? 사물이 느낍니까?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맞잖아요. 감정을 느낀다 하는 거는 지루함을 느낀다, 흥분을 느낀다, 흥미를 가진다, 아니면 충격을 받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아가 내가 자한테 야 임마 너 임마 못생긴 놈아 하다 자아가 충격을 받겠습니까? 저 에어컨이 안 그렇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면 가는 과거 분사는 주로 누가 들어가느냐? 주어일 경우에는 사람, 동물. 수식받는 명사 역시 사람,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풀 때 이런 감정 표현 단어들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감정과 관련된 주체나 수식받는 명사는 대부분 사람 아니면 동물이야. 대부분 사람 아니면 동물. 근데 선생님 사물이 그러면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문학 작품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화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만화에서 오늘 뭐 만화 뭐 예를 들어 주방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 하는데 뭐 캐릭터가 뭐 국자 나오고 가위 나오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야 이 가위 못생긴 놈아 입이나 쩍 벌리고 한데 가위가 충격을 먹었다. 이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화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문학 작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현재 분사는 그러면 반대로 누가 들어가느냐? 주로 주어는 사람보다는 사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약간 문학 작품의 의인화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에어컨 우리가 이런 표현 할 수 있잖아. 저 에어컨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저 에어컨이 보통 어떻다는 얘기야? 심심하면 고장난다 이런 이야기야. 맞지? 그러니까 저 에어컨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런 약간 시적인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사물이 주어가 사물로 많이 들어가고 역시 수식받는 명사도 주로 사물이 많이 들어가요. 동물도 가끔 들어갈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물이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그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하는 쇼킹이 맞을까요? 충격을 받았다 하는 쇼크드가 맞을까요? 쇼킹이 맞죠. 야가 무슨 충격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남자는 그 뉴스에 신났다. 그럼 신남을 지가 느끼는 겁니다. 저다가 exciting을 넣는 경우라면 저 남자라는 놈이 누구누구를 흥분을 시켜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동사들 있잖아요. 지금 이 동사들은 원래 뜻은 뭐냐면은 뭐뭐를 주다, 뭐뭐하게 하다야. 원래가. 예를 들어가지고 쇼크 같은 경우도 얘 원래 동사 뜻은 뭐냐면 충격을 받다가 아니고 충격을 주다야. 인터레스트 마찬가지예요. 인터레스트도 원래는 흥미를 주다지 지가 흥미를 받다가 아니야. 흥미를 받으려면 be interested in이 돼야 돼. 그럼 excite는 뭐겠냐? 당연히 신나게 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bore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루함을 주다야. 원래는 지루함을 주다야. 그러면 surprise는 뭐죠? 놀라게 하다예요. 놀라게 하다. 거기에서 이제 ing냐 ed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나중에 프린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분사와 동명사. 별표 치세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둘 다 ing의 형태지만은 현재 분사는 형용사,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분사의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되겠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무조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동명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있지만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ing에다가 밑줄 꺼놔놓고 다음 중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라고 얘기하면은 하고 있는이 맞는 건지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대입을 해놔놓고 생각하시면 돼. 니네 연립방정식 대입법처럼. 연립방정식 끝났죠? 아직 하고 있습니까? 가관법, 대입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방정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2차 방정식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자, 근데 내가 전에 동명사 때 하나 얘기했었죠. 명사의 용도라고 얘기할 때 뭐뭇을 위한 하는 거 있었잖아. 뭐 swimming pool, sleeping bag, 그다음 waiting room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뭐 하기 위한 뭐.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아니 수영하고 있는 수영장 하면 이상하잖아. 수영하기 위한 수영장이 맞는 거죠. 맞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fixing tool.
고치기 위한 장비. 우리 흔히 말해서 그걸 고치기 위한 도구니까 뭐 흔히 말해서 그 뭐 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을 끼워 넣다 보면 그렇게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석 역시 보세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와 뭐뭐 하는 것이다인데 이거 구분하는 법 바로 얘기해 줄게. 하고 있는 중이라 하면 주어가 뭘 해야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 많이 들어가. 사람 아니면 동물 많이 들어가. 알겠죠? 얘는 뭐예요? 하는 것이라 했잖아. 것이라 했잖아. 주어는 사람 잘 안 들어가. 인형이는 수영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인형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되는 거죠. 맞잖아. 그럼 비인간화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어 문법이 사람을 비인간화 시켜버리는 그런 참 거지 같은 상황.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지금 요 하나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배우고 적용하는 거는 일단 맞기 때문에 요 67도 숙제예요. 아시겠죠? 요 67도 워크북은 안 합니다. 67은 일단 숙제입니다.